3월 22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예요. SVB 파산이 제2의 리먼 사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저는요 현재 가장 좋은 투자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이입니다. 최근 정말 좋지 않은 사건이 터졌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소식도 계속 나오는 중이에요. 물론 이번 사건으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건과 이에 맞춰서 혹여나 다가올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SVB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VB는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약자예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은행은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는 특수은행이라 부릅니다. 이 기업은 1983년도에 설립이 됐고 대략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 미국에서 16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이었어요. 그런 은행이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의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VB가 파산하면서 8,500명이 현재 직장을 잃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 은행은 스타트업과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줄도산도 현재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가슴 아픈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SVB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텐데 손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VB 사태는 왜 일어난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동성 부족과 지급불능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자, 그건요 최근에 가파르게 인상된 금리로 인한 채권 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이다,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SVB의 자산 중 약 55%는요 미국 국채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미국 국채밖에 없었던 거죠. 자, SVB가 한참 뜨거웠던 시기가 2022년 코로나 사태 이후 2022년 금리 인상 전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이때 SVB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금리 시대였죠. 이때는 돈을 공짜로 빌릴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스타트업이 다수 생기기도 했고,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2021년에는요 역대급 IPO가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로 인한 IPO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IPO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말은 즉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호황을 맞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성공적인 IPO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SVB로 예금을 했어요. 그렇게 스타트업한테 예금이 많이 들어온 SVB는 예금을 이용해서 금리가 낮은 시기에 미국 국채를 다수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일단 국채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돈을 잘 벌고 호황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추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에 손실이 발생해도 만기까지만 가져간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시기였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불안감이 다수 쌓였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저금리 시기에 채권 가격이 이렇게나 높았는데 그 뒤로 급격하게 빠진 거를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었던 SVB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PO 시장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과 같아요. 즉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투자는 없으니까 SVB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SV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SVB는 채권 가격 하락으로 약
약 18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요구한 돈을 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이 소식에 주가는 60%나 하락했고 돈은 구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자본 조달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은 줘야 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은행은 자체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또한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은행은 파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SVB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까지 발생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시장에서 크게 맴도는 중입니다. 그리고 SVB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버게이트도 파산하고 그 이전에는 FTX도 파산을 했죠. 이거는 모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3월 22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금융당국은 발빠른 조치들로 큰 사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기사에서 SVB 파산이 제2의 리먼 사태가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까지나 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22일에 있을 금리 인상도 본래는 59.8%로 베이비 스텝, 즉 25bp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50bp 인상이 68.3%로 증가한 상태예요. 즉 이번 사건으로 금리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죠. 물론 14일에 있을 미국의 CPI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금리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 말은 즉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언젠가 경기 침체는 오고 경제 위기까지 번진다면요, 우리는 어떤 투자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현재 가장 좋은 투자를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달러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자산이긴 해요. 올해는 달러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러는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면요, 가치가 상승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안전 자산인 거죠. 저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연준의 목표 물가치는 2%예요. 즉 2%까지 물가가 하락해야지 금리를 멈추던지 인하를 하던지 할 겁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PCE 물가지수이고 이 PCE 물가지수가 2%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2월달에 발표된 미국의 PCE 물가지수를 보면요, 이전치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근원 PCE 물가지수도 이전치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는 2%이지만 이것보다 현재 더 높은 상태이고 그마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품의 소비는 점점 둔화하고 있는 중인데 서비스의 소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요, 이전치보다는 하락했지만 예측치보다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50만이 발표가 되면서 고용 쇼크가 발생하긴 했는데 이 지수를 과거까지 함께 보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 지수는 추세를 보는 게 좋은데 추세를 보면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는 그 추세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번 한 번 발표된 걸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좋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이전치와 예측치보다 상승한 상태로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이 3.6%라는 실업률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이에요. 그 말은 즉 아직도 미국의 실업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해야 되는데 미국인들의 경제 참여율은요, 아직도 매우 타이트한 수준이에요. 즉 연준이 원하는 고용 침체는 현재 보이지 않는 중이고 아직도 높은 수준의 고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달러 강세가 더욱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설령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그때도 달러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올해 달러 투자는 필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제가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달러 RP이고 두 번째는 달러 선물 ETF, 세 번째는 달러 채권 ETF입니다. 달러 RP는요, 각 증권사마다 쉽게 매수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 어플에다가 외화 RP
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이때 기간 RP가 있고 수시 RP가 있는데, 기간 RP는 약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매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도할 수는 있지만 약정 기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낮게 적용이 됩니다. 수시 RP는 자유 예적금처럼 언제든 매수 매도가 가능한 RP예요. 화면에 보이는 RP 상품은 신한 알파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이고, 기간 RP는 약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4.8%로 높은 수준이고, 수시 RP는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기간 RP보다는 다소 낮은 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달러 선물 ETF예요. 현재 저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ETF에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달러 변동성에 투자하기 위해 시작한 거예요. 즉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보는 거겠죠. 다만 달러 현물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에다 투자하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단기 채권 ETF입니다. 현재 저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장기 채권이 아니라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과 상승할 가능성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금방이라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면 채권 가격이 상승할 테고, 혹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즉 현재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높아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나 단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짧아서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ETF는요, 미국채 중 만기 1년 이하의 채권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0.4년밖에 되지 않아요. 즉 변동성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ETF는 분배금도 지급하고 주가 변동성은 거의 없고, 앞으로 달러는 강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현재는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이 더욱더 유리한 시기예요. 물론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그때는 저도 장기채로 갈아탈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기 채권에 계속 투자할 예정이에요. 현재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고 변동성이 높아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추후 다가올 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올해는요, 내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카카오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 채팅방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관련 인사이트를 주고받고 있고 몇 가지 혜택도 존재합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제가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경제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강의도 진행하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24시간 저와 함께 소통도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 상단에 링크와 참여 코드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 입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